결혼한 지 1년 나의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은 사소한 순간조차 반짝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탁에 앉아 따끈한 토스트를 나누고 커피 향에 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자주 왕래했는데 그 또한 나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은 부부에게 작은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가 쉴 수 있었고 시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우리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어느 날 산책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하고 웃으며 묻자 남편은 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좋고 이런 게 진짜 축복이지 뭐.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한 가장이자 펜션 관리자였지만 시아버지의 내면은 점점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늘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혼자 남은 방 안에서는 깊은 공허와 중독된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손을 댄 약은 그의 사고와 욕망을 갉아먹었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며느리는 점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 아들과 함께 웃는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게 그를 왜곡된 욕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뭘까? 그는 점점 나를 향한 병적인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취한 어느 날 그는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라면 가면이 벗겨질 거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논리는 미친 망상에 불과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확고한 계획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말을 맞아 부부는 펜션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시설 점검을 나섰고 나는 시어머니와 주방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누구도 곧 닥쳐올 어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잠깐 도와줄 게 있는데 와줄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별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묘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고 커튼까지 드리워져 어둡게 가려진 방 안. 그러나 시아버지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봐. 줄 게 있어.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동안 보여준 시아버지의 친근한 태도가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끔. 팔에 스치는 묘한 통증에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는 주사 바늘을 꽂고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는 힘껏 팔을 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문을 밀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등을 덮쳤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와 남편을 찾을 새도 없이 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목소리는 끊겼지만 상황을 전하려는 의지는 뚜렷했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을 때 나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도움을 청한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시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소름 끼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도망치자 당황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황당한 자기 합리화가 반복됐습니다. 그냥 진실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아무도 이해 못해. 그러나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경찰이 곧 들이닥칠 것이고 그가 감추어온 모든 게 드러날 것임을. 집 안 깊숙한 곳에는 감출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도망쳤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추정망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체포된 후 시아버지는 경찰 앞에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약에 취하면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난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야. 하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들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성적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펜션은 그들의 은밀한 아지트였습니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남편과의 미래마저도 불안해졌습니다. 내 눈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 충격, 그리고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그들보다 더 큰 상처는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도 여전히 펜션 사무실의 어둡고 차가운 공기와 팔에 스쳤던 주사기의 따끔함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나는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건 이후 시부모님은 결국 경찰 수사 끝에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침표가 찍힌 듯 보였지만 내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지의 범행이 밝혀졌을 때 남편은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버지의 추악한 실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은 어긋난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아버지 말에 그렇게 쉽게 따라갔다는 게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당신 아버지였잖아. 나도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눈물이 차오르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라. 아버지와 내가 그 방에 있었던 순간이. 그 순간 내 가슴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느끼는 상처와 혼란을 이해했지만 그 말은 결국 나에게 새로운 상처를 더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어쩌면 남편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황 속 인물로 비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주사 바늘의 차가운 감촉이 되살아났고 시아버지의 섬뜩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공포를 온전히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상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서로 다른 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남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남편의 말은 무책임하다기보다는 그 역시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속에 자신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해지기를 바라는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을 끝까지 믿고 함께 가야 할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하지만 그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깊은 금이 간 상태. 피해자이면서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 속에 갇혀 있는 나.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과 끝까지 함께하며 상처를 극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